모두가 잠든 늦은 밤, 서울 내 한 조용한 주택가에 불빛이 하나가 켜졌다. 그 집의 주인은 가수 이찬원. 평소처럼 혼자 늦은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조인종이 울렸다. 문 앞엔 낯익은 얼굴 5명이 서 있었다. 이명웅, 영탁, 정동원, 김희재, 장민호, 답 6. 그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찬원아, 우리 왔다. 이명웅의 짧은 한마디에 이찬원의 눈이 커졌다.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탁자 위엔 조용히 놓인 작은 케이크 하나. 그 위엔 해피 젠 원데일란인 초가 타고 있었다. 누군가의 손끝에서 기타 소리가 흘러나왔고 누군가의 눈가가 붉어졌다. 형, 이런 건 반칙이에요. 그 한마디가 터지는 순간 모두가 웃으면서도 울었다. 화려한 조명도 무대도 관객도 없던 그 밤. 단지 6명의 목소리와 오래된 우정만이 있었다. 답 6이 갑작스러운 깜짝 모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다. 촬영도 기획도 홍보도 없이 그냥 진짜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밤. 그러나 그 밤의 마지막 순간 이명웅이 꺼내든 3가지 선물, 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그리고 그 선물 중 하나가 이찬원의 눈시울을 적셨다. 밤이 깊었지만 웃음소리는 따뜻했다. 주방에서 김희재가 케이크를 꺼내오자 정동원이 장난스럽게 불을 끄고 뛰어들었다. 촛불이 켜지자 이명웅이 기타를 잡았다. 짧은 멜로디, 그가 직접 쓴 노래의 한 소절이었다. 찬원아, 내가 없으면 우리도 없었어. 이찬원은 처음엔 웃으며 받아들였다. 하지만 노래가 끝날 즈음 눈가가 젖었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형, 이런 건 반칙이에요. 그날의 그 한마디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 카메라도 매니저도 없던 자리였다. 나는 이 장면은 세상에 보여주지 말자고 속삭였다. 그건 진심의 밤이었다. 첫 번째 선물, 흰 봉투. 이명웅이 가방에서 조심스레 꺼낸 흰 봉투 하나. 그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답 6화 처음 트롯 무대에서 함께 불렀던 날의 폴라로이드. 사진 뒷면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여전히 6이다. 그 문장을 읽은 찬원은 말을 잃었다. 그의 눈이 사진 속 6명을 천천히 따라갔다. 지금은 각자의 무대에 서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듯했다. 이건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네요. 김희재가 조용히 말했다. 장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흘러도 무대는 이어진다. 두 번째 선물, 목소리. 두 번째 선물은 음악이었다. 이명웅이 USB를 내밀며 말했다. 이건 내 목소리야, 찬원아. 이찬원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제 목소리요? USB 안에는 미발매 곡 하나가 담겨 있었다. 제목은 너의 자리, Your Place. 놀랍게도 그 곡의 코러스에는 이찬원의 보컬이 들어있었다. 그는 몰랐다. 이명웅이 몰래 그 음원을 완성시켜 둔 것이다. 우리가 함께 했던 음색을 잊고 싶지 않았어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그 목소리. 음악은 부드럽고 가사엔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같은 하늘 아래서 다시 노래하길 그날의 우리처럼. 노래가 끝나자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조용한 박수만이 울려 퍼졌다. 이찬원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한마디를 남겼다.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노래예요. 두 번째 선물, 편지. 마지막 선물은 말이 아니라 종이었다. 답 6전원 이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씩을 봉투에 넣었다. 각자 다른 글씨체, 다른 향기, 다른 문장. 하지만 모든 편지는 한마디로 이어졌다. 찬원아, 내가 울면 우리도 운다. 그는 편지를 한 장씩 읽었다. 영탁의 글에서는 웃음이, 정동원의 글에서는 순수함이, 의 글에서는 책임감이 느껴졌다. 마지막 편지는 장민호의 것이었다. 가끔은 무대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라. 내가 그걸 잊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찬원의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는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냥 그대로 울었다. 그날의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다.
그 자리에 있던 스태프 한 명은 봉지에 말했다. 찬원 씨는 끝까지 미안하다고 했어요. 사실 울 이유는 없었어요. 다들 그를 자랑스러워했으니까요. 시간은 자정을 넘겼다. 촛불은 반쯤 녹아 있었고 음악은 잦아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다. 그들은 6명이 둘러앉아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그날 밤 다 비육린 무대 위의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온 친구였다. 그리고 이찬원이 흘린 눈물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 버텨온 시간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던 이찬원의 거실은 아직도 따뜻했다. 촛불은 다 녹아 있었고 탁자 위엔 편지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모두의 손글씨가 담긴 그 봉투들을 이찬원은 조심스레 모아안았다. 웃으면서 울던 그 얼굴에는 이상할 만큼의 평온함이 남아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그 빛은 방 안의 잔잔한 온기를 감싸 안았다. 이명웅은 누구보다 조용히 움직였다. 모두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그는 찬원에게 다가와 말했다. 찬원아, 나 잠깐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현관 옆 작은 복도로 걸어 나갔다. 멀리서도 들릴 만큼 고요했다. 찬원아, 내가 울 줄은 몰랐다. 이런 걸 준비했잖아요. 안 우는 게 더 이상하죠. 사실 그 노래 너 몰래 완성시켰어. 힘들던 시절에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올라서. 형. 이찬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명웅의 눈에도 미묘한 빛이 스쳤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히 생일 축하가 아니야. 우리가 같이 있었던 시간들. 그게 나한테는 무대보다 소중했거든. 이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둘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눈빛이 하나면 충분했다. 그들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다른 멤버들은 이미 잠이 들거나 조용히 정리를 하고 있었다. 영탁은 냉장고 문을 열고 남은 케이크를 꺼내며 농담을 던졌다. 이건 내 몫이다, 형들. 모두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피곤했지만 따뜻했다. 이찬원은 테이블 위에 편지를 한 장씩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러나 한 봉투만은 그대로 펼쳐진 채 남아있었다. 그것은 장민호의 편지였다. 그는 편지 아래에 작은 메모를 추가로 남겼다. 이 편지는 나중에 꼭 공개해라.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6이 되었는지 알아야 해. 이 문장은 그날 밤의 중심을 관통했다. 단순한 선물과 카가 아니라 6명이 걸어온 길에 대한 고백이었다. 다음 날 오전 현관문 앞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안에는 하얀 메모와 함께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메모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그날의 노래, 세상에 내줘도 돼. 너는 조심스럽게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 이름은 포어 젠1 파이널. 가자 부드러운 피아노 전주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명웅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 뒤로 들어온 목소리는 달랐다. 6명의 목소리가 차례로 이어졌다. 고맙다, 찬원아. 우리한테 항상 빛이 돼줘서. 무대에서 다시 만나자. 찬원은 눈을 감았다. 그들의 목소리가 마치 옆에 있는 듯 했다. 그건 단순한 녹음이 아니라 약속의 기록이었다. 그날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누군가 이찬원의 집 앞을 지나며 찍은 것으로 보였다. 창문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 6개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캡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젯밤 그들이 다시 함께였다. 사진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방송사나 소속사 그 누구도 그 장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팬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밤이었다는 것을. 며칠 후 이명웅은 자신의 SNS에 한 장의 흑백 사진을 올렸다. 아무 설명도 해시태그도 없었다. 단지 촛불 하나와 그림자 6개가 찍혀 있었다. 팬들은 즉시 알아봤다. 그건 바로 그날의 사진이었다. 댓글엔 수천 개의 메시지가 달렸다. 우리 6, 영원하자.
그 밤의 노래 꼭 듣고 싶어요.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너는 며칠 뒤 팬카페에 글을 올렸다. 글은 짧았다. 그날 밤 받은 건 선물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잊지 않겠습니다. 그 문장은 순식간에 기사 제목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밤의 진짜 분위기를 완전히 전하지는 못했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그 공기. 무대 뒤의 고요함,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 그것은 단어로 다 담을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 이후 탑 6니 멤버들은 각자의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팬들은 이상하게도 느꼈다. 그들의 음악 속에 미묘한 공기가 변했다는 것을. 마치 그날의 온기가 곡마다 스며든 듯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그날을 그 밤의 약속이라 불렀다. 아무런 대본도 조명도 스태프도 없던 밤. 단지 6명의 진심이 만들어낸 조용한 드라마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눈물과 5사람의 미소가 있었다. 그날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증거였다. 서로를 위해 흘렸고 서로 덕분에 멈췄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 밤이 없었다면 지금의 탑 6도 없었을 거라고. 누군가는 덧붙인다. 그건 단순한 생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이찬원은 지금도 그 USB를 가장 아끼는 서랍에 넣어두었다. 위엔 6명이 함께 찍은 첫 무대 사진이 놓여있다. 그리고 사진 뒤엔 그가 손으로 쓴 짧은 문장이다. 6.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불이 꺼지지 않았던 거실은 아직도 따뜻했다. 케이크 향과 웃음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듯했다. 테이블 위에는 식지 않은 커피잔 6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엔 구겨진 메모지 몇 장이 흩어져 있었다. 그것들은 아무 말 없이 그 밤의 온기를 대신 전하고 있었다. 이찬원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편지를 읽고 있었다. 임영웅이 마지막에 남긴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노래는 잊혀질 수 있어도 함께 부른 사람은 절대 잊히지 않는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목이 메었다. 그날 밤 흘린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다. 오랜 시간 무대 위를 버텨온 그에게 이제는 진짜 집이 생겼다는 듯한 마음이었다. 창밖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번지고 있었다. 잠시 후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췄다. 임영웅이었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지도 전화를 걸지도 않았다. 그저 잠시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커튼 사이로 살짝 비치는 빛이 그를 비추었다. 그는 셔터를 한 번 눌렀다. 사진은 훗날 그의 포토북 속에 실렸다. 제목은 단 한 단어였다. 홈. 이후로 방송사나 소속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팬들은 알고 있었다. 밤은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건 6명이 다시 마음으로 연결된 밤이었다. 며칠 뒤 임영웅은 자신의 SNS에 흑백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설명도 해시태그도 없었다. 뿔 하나와 6개의 그림자. 팬들은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날의 장면이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다. 우리 6, 영원하자. 그 밤의 노래 꼭 듣고 싶어요. 그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이찬원은 그로부터 이틀 후 팬카페에 글을 올렸다. 그날 밤 제가 받은 건 선물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잊지 않겠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은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그 이후로 6명은 각자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그들의 음악에는 이상할 만큼 같은 온기가 스며 있었다. 그날의 공기, 그날의 웃음, 그날의 울음이 아직도 노래 속에 살아있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 밤을 그날의 약속이라 부른다. 조명도 대본도 무대도 없던 밤. 오직 6명의 진심만이 있던 순간. 또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눈물과 6사람의 미소가 있었다. 그날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증거였다. 서로를 위해 흘렸고 서로 덕분에 멈췄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 밤이 없었다면 지금의 탑 6도 없었을 것이다. 또 누군가는 덧붙인다. 그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었다.
이찬원은 지금도 그 USB를 가장 아끼는 서랍에 넣어둔다. 그 위에는 6명이 함께 찍은 첫 무대 사진이 놓여 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그가 직접 적은 한 문장이 있다. 우리 6, 아직 끝나지 않았다.